어머, 뭐야? 그 얼굴로 왜 여기 나왔어요? 남자들 시선 끼는 거 좋아하시나 봐? 뭘 이렇게 고와? 고생한 적도 없어 보네. 완전 온실 속 화초야. 그 얼굴로 왜 여기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 나간 모임에서 대놓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산 중턱에 혼자 남겨진 채 배터리는 5%뿐이었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정희입니다. 올해로 결혼 40해째입니다. 23세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남편 도시락을 쌌고 아이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명절이면 3박 4일을 꼬박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3년을 병간호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이 언제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려 보고 싶다고요. 부담 없이.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당신도 이제 당신 시간을 가져야지. 오래전부터 그랬어야 했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동네 산악동호회를 찾아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가입비 3만 원, 등산화 새로 한 켤레. 40해 만에 처음으로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모임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기능성 점퍼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 버스터미널 앞에 나갔더니 이미 열댓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뭐야? 그 얼굴로 왜 여기 나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픽픽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여기 평균 연령이 몇인데 너무 튀시네. 누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남자들 시선 끄는 거 좋아하시나 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뭘 이렇게 고와? 고생한 적도 없나 보네. 완전 온실 속 화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 말을 꺼낸 그 여자가 바로 미자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 중 하나로 모임 안에서 실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목소리는 누구보다 크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자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숨이 차서 조금 처지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따라오면 알아서 내려가세요. 우리 페이스 있어요.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물을 나눠 마실 때 누군가 차가운 물병을 돌렸습니다. 저한테까지 왔다가 그냥 제 옆 사람에게 건너갔습니다. 아무도 모른 척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혼자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모두 옹기종기 모여 서는데 제가 한쪽에 끼어들려고 하자 누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거기 서지 마요. 화면 버린다고요.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들렸습니다. 울컥하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40해를 살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 어긋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미자가 모두를 한데 모아놓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정상까지 찍고 올 거니까 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저를 딱 한 번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내려가면 되는 건가요? 내려가는 길이 어디예요? 미자가 대충 한쪽 방향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돼요. 표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리 전체가 우르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배터리 5%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문자 한 통을 보내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상했습니다. 등산로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다닌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밑은 낙엽이 쌓여 미끄러웠고 나무들은 점점 빽빽해졌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40해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헬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게도 제가 서 있는 근처 작은 공터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이 세게 불며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5, 6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면서 외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셔서 회장님이 직접 수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본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네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남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사모님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 사실을 내세우며 산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기사도 마다했고 경호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직접 콩나물을 골랐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늘 말했습니다. 있는 척하지 마라. 내 발로 서는 사람이 되라. 가진 게 없어도 품위 있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산악동호회에 가입할 때도 그냥 정의로 가입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로 어울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잠깐이나마 회장 사모님이 아닌 그냥 나로 숨을 쉬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잠시 후였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던 동호회 사람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 아직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헬기, 그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명단을 훑어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여기 미자 씨 계십니까?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그룹 본사 기획팀 근무 중이시죠?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회장님께 그대로 보고됩니다. 정적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자가 두 손을 모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사모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랬으면 이러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지,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건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처음부터 잘해줬을 건가요?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물 한 모금, 그 사진 한 장이 당신한테 그렇게 아까웠던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헬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악 동호회는 조용히 해체되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자의 아들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겠지요. 그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은 갑니다. 세상에 진짜 비밀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일은요. 저는 그 이후로 다시 혼자 산에 갑니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산이 저한테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혼자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가 아는 것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미자가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제가 회장 사모님인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 산 중턱에서 혼자 떨며 서 있던 저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40해 동안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척하지 않고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산에 갑니다. 조용히 혼자서 제 발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 저처럼 아무 말 없이 떠난다. 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진다. 3 나중에라도 꼭 복수한다. 4 그냥 잊고 다시는 안 본다.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